아이고, 부검할서체 보낸다고 연락드렸는데 어떻게 직접 와주셨어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부검실이 아닌 현장을 조사 중인 7년차 천재 부검이 서세연. 망설임 없이 휘두른 칼. 범인은 충동적이지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즐겼나? 마치 빙이라도 된 듯 그녀는 수상할 정도로 범죄자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죠. 서울 의대를 합격하셨는데 만 17세셨습니다. 그러니까 21세엔 의사 국가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셨고요. 대중은 날카롭게 꿰뚫는 범죄 심리와 그녀의 비범한 두뇌에 열광했지만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그러나 그녀의 선 넘는 행동들은 과장님 또 가보시게요? 형사님들 그렇게 질색하시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그 남승엽 이거 그 마약 말고 단순 피습으로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원리원칙적인 그녀의 태도는 동료들조차 함께 일하길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고 많으십니다. 용천에서 오셨죠? 그녀를 찾아온 용천경찰서 신입 강력팀장 정정현. 직접 뵈서 영광입니다. 활약하신 사건 제가 모조리 봤습니다. 여평 집단 안매장 사건, 길창 토막살인 사건, 특히 이번 서안 일대에서 벌어진 염산 연쇄 테러 사건은 정말 압권이었죠. 그가 평소 동경하던 세연을 직접 찾아온 이유는 바로 확실해? 지난번 스토킹 사건 신고자였다는 게? 확실합니다. 에이씨,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렇게 넘기랄 때 넘겼어야지, 쓸데없이. 경찰이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메스를 든 세연. 주사바늘 자국, 약물 주입 흔적. 범인은 왜 이 여자를 죽인 것일까?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제압했다면 범인의 목적은 살인 자체에 있지 않아. 우발적 살인이 아님을 단번에 간파해내었죠. 무언가를 정맥에 주입한 게 확실하니까 약물 검사하고. 네. 그렇게 해부가 진행되던 그때 냄새 맡고. 코를 찌르는 강력한 냄새. 이거 락스 냄새 같은데요. 시체 안을 락스로 닦았다니. 락스 맞는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살인범의 기행에 세연은 끔찍했던 과거 악몽이 떠올랐죠. 현장에 누가 나갔었지?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사체 상태가 어땠어? 농업용 비닐로 꼼꼼하게 밀봉된 채 그대로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멘탈을 다시 잡고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보지만 맙소사 이게 왜? 실이네요. 실이 뽑혀나오며 세연의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차츰 되살아났습니다. 지난 7일 새벽 경기도 용천시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엽기적인 살해 방식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체 절단면에서 일반 가정용 실로 봉합하려 했던 흔적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빠르게 SNS로 퍼져나가며 일명 재단사 살인 사건이라 불리며 급속도로 확산 중인데요. 재단사의 정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죠.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물론 해당 사건을 언론까지 알아버리자 어떤 새끼야! 검거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새끼가 언론에 올렸어? 장정현이, 너야? 저 아닙니다. 수사팀장 정현은 위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기 팀장님. 근데 진짜 아니십니까? 갑자기 시작된 하극상. 아니 김 기자랑 통화를 하셨다길래 벌써 다 확인했다는데요?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나이 어린 팀장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팀원들은 사건 제보자로 정현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 총질은 좀 짜치지 않습니까?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총질할 내부가 있긴 한 겁니까? 저 무시하고 멋대로들 다 하고 계시면서. 부하 직원들이 그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아니 근데 여청에서 받은 단순 스토킹에 우리가 왜 잠복까지 해야 됩니까? 단순 스토킹 아닙니다. 벌써 3번째라지 않습니까? 전부 인상착의도 비슷하고 분명 타겟을 찾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그는 끝까지 원칙 수사를 고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저 단계 굴러 들어가서는 팀장으로서 인정받기는커녕 왕따가 되어버린 정현. 멋대로? 팀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태도가 그게 뭡니까? 태도가 뭐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씨 진짜 막 가자는 거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계급장 떼고 한번 따져보자. 네가 지금 우리 창진형보다 위라는 게 가장 키는 하냐? 어? 형님, 너 빠져 가만 있어. 경대 출신의 팀장 자리 거저먹은 주제에 오만 잘난 척은 기본이고 남의 말을 저 듣지도 않고. 아이 고맙어. 너만 경찰이야? 알았어. 너만 잘났어? 아니 진짜 보자니까 진짜. 그렇게 경찰들은 팀장인 정현을 무시한 채 단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 좀 찾았어? 그랬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 학생 우리 집 단골이라서 나도 잘 알아. 안 그래도 피해자가 사건 직전에 여기다가 옷을 맡겼더라고요.
용천 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경찰에게 감사패까지 받은 주변에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수상한 사람? 아 그래도 여기가 구시가 사랑방 아닙니까? 절름발이 세탁소 주인 최민국을 찾아간 경찰들. 모자도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역시 모르긴 마찬가지. 예 팀장님. 지금요? 그리곤 결국 알겠습니다. 그럼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뭐래요? 아니 부검이가 현장을 직접 보시겠단다. 저희는 세연과 함께 현장으로 향하고 말죠. 아 나 진짜 개빡치네 씨. 아 지가 무슨 형사야? 누가 오는데 그래? 있어요. 서세연이라고 국가수 개또라이. 그런데 민국은 세연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말았죠. 평소 세연의 방송을 빠짐없이 챙겨볼 정도였기에 그녀가 용천시에 온다는 소식은 그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범인이 두고 간 장화입니다. 범인은 저걸로 갈아 신고 사체를 유기했어요. 마침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세연. 근데 현장이 깨끗한 걸 보면 아마 이게 첫살인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유기했다더라도 첫살인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을 능숙하게 사용하긴 어렵죠. 어린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올랐을 만큼 저희는 자신의 추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꽤 날카로우시네요. 사실 그러나 제가 범죄 심리에 근데 좀 성급하지 않나? 진흙밭을 예상 못했다면 범인 입장에선 당연히 다른 신발이 필요했겠죠. 범죄의 심리를 날카롭게 꿰뚫는 세연 앞에선 그의 추리는 어설펐죠.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데 사체 처리부터 유기까지 능숙한 범인은 이번 살인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감추려면 완벽히 감출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곳에 전시하듯 시체를 두었을까? 만약 누군가 발견하길 바라는 거라면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쩌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죠. 결과 나오면 이 메일 주소로 증거품 목록 보내주세요. 자신이 의심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기 시작한 세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그건 압니다. 형사님들 이런 질문 질색하는 거. 하지만 이게 제 방식이니 원칙대로 할 겁니다. 부검인 세연에게 수사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되었었지만 정연은 그녀를 믿었기에 증거 하나 없는 치밀한 현장을 보니 우발부당 계획 범죄에 가깝다고 느껴져서요. 초동 수사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용의자를 배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시겠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녀에게 사건의 방향까지 말해주었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보면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앞으로도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선 신뢰를 쌓아야 했기에 CCTV는요? 지금 이 길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유용한 팁을 주는데 도로를 비추는 거라 현장 쪽은 사체의 몸을 구부린 흔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큰 차량을 이용했다는 거고 현장 주변에 특정 차량의 바퀴 자국이 없다는 건 다른 길을 통해서 왔다는 건데 그럼 저기 저 삼거리 CCTV엔 찍혔겠죠. CCTV 조회했을 땐 승합차 같은 게 많이 드나들긴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손쉽게 정연의 신뢰를 얻어내었죠. 사건 현장을 모두 둘러본 후 다시 서울로 향하는 세연. 하지만 결제해주세요, 과장님. 뭘? 남승혁 건이요. 세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윗선은 이번엔 부하 직원 민호를 이용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데 난 이미 대답한 걸로 아는데. 전 그러시면 소장님께 직접 올리겠습니다. 세연은 이번에도 원칙을 강조하며 윗선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소장이 그 일을 왜 오 선생한테 맡겼을까? 과장님께서 대의를 따르지 않으니 제게 온 거겠죠. 대의가 아니라 기회겠지. 그럼 안 됩니까? 그러나 기회를 찾고 싶었던 민호는 막말로 과장님 대신에 제가 형사님들한테 얻어맞은 따기가 몇 대인 줄이나 아십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의문의 남자. 저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까지 정리할 테니까 양 과장님께서 소장님께 잘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곤 그는 민호의 집을 따라가고 마는데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발생한 살인사건. 선생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에? 저 재단사 맞죠? 에? 세연은 당장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드러낸 실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길 바랬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안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곧이어 발견된 건
세연의 시그니처인 리본 매드. 그런데 누가 볼까 두려웠던 것일까? 결정적 증거인 리본 매듭을 서둘러 끊어냅니다. 신원부터 파악해. 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리는 마음으로 부검에 들어간 세연. 과장님.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자 부검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막살인의 피해자는 바로 민호였던 것.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이 맞는지 세연에겐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깜짝이야. 그때 제가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린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곰팡이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사체에서 나온 게 맞던데. 한시가 급했지만 다른 건요? 자기 뭐 짐작 가는 거 있구나. 그녀에게 협조적일 리가 없는 선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의심을 공유해야 나도 다음번엔 그쪽에 집중을 하지. 세연은 하는 수 없이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과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해부학 실습을 해요. 그때 저희 조에 할당된 카데바가 약품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곰팡이가 슬어있더라고요. 해부 시작되면 몇 주 동안 그 카데바 하나 붙들고 사는 건데 하루가 다르게 그 곰팡이가 퍼져요. 그래서 매일 해부실 나가기 전에 소독약을 들이붓고 세척솔로 벅벅 소리가 날 정도로 닦았어요. 그 말인즉 살인범은 의학 지식이 있거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설거지도 세척솔로 하고 청소도 세척솔로 해요. 그 사람한테는 사체가 딱 그 정도 의미겠죠. 자기 진짜 소름 돋는다. 아니 사실 그 곰팡이균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었거든. 워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재라 정확한 용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플라스틱 조각의 형태와 두께로 봐서는 세척 잘못 정도가 맞아. 실, 리본 매듭, 그리고 세척솔까지 모든 것이 세연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강하게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분명히 죽었어. 그녀의 기억들과 증거들은 오빠한테 혼나면 안 돼. 모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국 남기면 안 돼. 흔적 남기면 안 돼. 지문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아빠 오시기 전에 깨끗이 닦아놔야 돼. 세연이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타난 것일까? 혹여나 숨겼던 과거가 밝혀질까?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저 소 과장님. 참고인 조사 해야죠. 팀 동료를 잃은 세연에게 그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지만 괜찮으십니까? 정현은 진심으로 그녀가 걱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민호 씨와 용천 현장에 내려오셨다 버스를 타고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CCTV를 보니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일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고 사내에 오민호 씨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거나 오민호 씨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든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러나 사이가 안 좋은 건 자신밖에 없었죠.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자 정현은 이번에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왜 용천에 사체를 버렸을까요? 사망 추정 시간을 보면 그 시각 오민호 씨는 분명 서울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된 이상 오빠, 오늘은 용천으로 가는 거야? 소 과장님. 그녀는 더 이상 잘 모르겠네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리고만 정현. 그런데 그때 예, 선배님. 용의자 찾았습니다. 드디어 범인의 꼬리가 잡히고 마는데 과수대 분석 결과 지난번에 저희가 놓친 그 스토킹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08년에 그 살인으로 7년 선고받고 10년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 누가 봐도 범인은 이 사람이 맞았지만 야 근데 못 들어가고 있어. 당장 구속영장 실시해서. 잠시만요. 이건 스토킹 증거이지 지금 벌어진 살인사건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현은 근데 용의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그래서 선배들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말았죠. 이거 구속영장 신청해서 그럼 또 뭐? 안 그래도 큰 차량 위주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미 대조군 차량 번호도 확보되었으니 그것만 확인해보고 영장 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바짝 집중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현의 고집으로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한 경찰들. 7492 찾았다. 어디? 찾았습니다. 4시 16분
이 저희가 예상했던 사체 버리고 삼거리로 빠져나갔을 때 그 추정 시간이랑 거의 일치하는데요? 드디어 연쇄살인마 재단사를 찾아낸 경찰들은 그의 집을 급습하고 마는데 재단사는 황급히 도망쳐보지만 이미 그의 도주로까지 막고 있었던 경찰들. 야, 가만히 있어. 재단사 임을 확신한 정현은 몸을 날렸고 그리곤 결국 정현의 손에 의해 재단사는 붙잡히고 맙니다. 네. 과장님, 논밭 용의자 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벌써 아니 어떡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큰 차량을 이용했더라고요. 그 적지 않은 달리기 타차했죠. 정말 감사해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이기에 세연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용천시로 향합니다. 서 과장님, 용의자는요? 취조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분석 결과를 핑계 삼아 용의자 취조하는데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예. 범인의 얼굴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목격자 진술을 맞췄는데 꽤 신빙성 있는.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용의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러나 아무리 세연이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들 그건 좀... 우리 같은 팀으로 일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외부인에게 용의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 저는 사건 담당 법의관입니다. 피해자의 관계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한테 외부인이라니 섭섭한데요. 그렇게 세연은 정현을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다른 사건들 다 미뤄두고 결과 나오자마자 달려왔는데 사건 해결 하나 믿고. 미안함을 느낀 정현은 그만. 그럼 잠깐만입니다. 걱정 말아요. 오래 있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살인범의 얼굴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붙잡힌 게 맞는 것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취조실로 들어간 세연. 과거의 상처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용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그러나 용의자는 세연이 생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의자로 오해받은 권영조 씨가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며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입니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폭력 수사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경찰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권영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 건의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은 없나요? 자칫 연쇄범죄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에 혹시 연쇄 운운하면 잠재적 용의자가 있다 정도는 언급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현은 선배의 조언에 따라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원리 원칙을 중요시했던 그였기에 지금 수사 중인 관계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지금까지 없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남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까? 끝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점점 더 기자들의 압박이 가중되자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 정현. 유의미한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녀가 왜 브리핑장에 나타난 것일까? 지문입니다. 그리곤 세연은 용천 여대생 살인 사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또다시 독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문 신원으로 밝혀졌나요? 쪽지문으로 신원을 밝히는 건 무척 까다로운 일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새로 나온 지문이 토막 살인 사건에서 확보된 신원 미상의 지문과 동일합니까? 네, 두 사건에서 발견된 지문은 동일인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연쇄살인을 공표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연쇄살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는 이유는 바로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재단사에게 범인은 왜곡된 자기애에 빠진 무식하고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일 뿐입니다. 선좀 포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용천시에서는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여요? 이거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지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맡길 땐 이런 얼로 없었거든요? 늦은 밤 민국을 몰아붙이는 한 여자. 지금 아저씨 닮은을 손님한테 덮어 씌워요? 저 드라이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좀 늦었고. 드라이는 무슨 드라이예요? 아예 못 입게 생겼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녀의 목적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냥 돈으로 주세요. 한 8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졸지에 돈을 뜯기게 된 민국. 그래?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반말하신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 순식간에 그의 태도가 변하고 맙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 진상이 계속되자 화라도 난 것일까? 신가루는 240 되겠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여자는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그만 겁에 질린 것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친절한 세탁소 주인이었던 최민국. 어디가? 그러나 이 모든 건 그가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너 줄 거 찾았는데. 어때? 너무 예쁘지? 과연 민국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천재 부검이 딸과 사이코패스 살인마 아빠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그린 범죄의 스릴러 시리즈 메스를 든 사냥꾼. 이번 작품은 왜 죽였나 보다 왜 쫓는가에 집중합니다. 천재 부검이 딸과 연쇄 살인범 아빠. 살해 현장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시청자는 이들의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고 왜 다시 만나려 하는 것인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폭발하는 감정과 치밀한 심리전이 맞물리며 몰입감은 더욱 극대화되죠. 인간 수업에서 남다른 연기를 보여준 박주연을 시작으로 오랜만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돌아온 박용우, 그리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정의로운 형사로 변신한 강훈까지 1화부터 4화에 이어 새 배우들의 본격적인 연기 격돌 역시 다음 회차부터 제대로 불이 붙는다고 하니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천재 vs 사페 연쇄살인마의 두뇌 싸움을 지금 바로 U+TV, U+ 모바일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